자, 이제 6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전세권 설명 틀린 거죠? 2번이 답이죠. 부동산 인도는 전세권 요건이 아니죠? 전세금 지급 요건이라서 2번이 답입니다. 1번,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 대신할 수 있죠? 3번은 전세권이 있으려면 이제 전세금이 있어야 되죠? 3번은 전세금 반환 채권과 분리해서 전세권만 양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3번은 보통 시험 이렇게 많이 나오죠. 앞뒤 말을 바꿔서 많이 내요. 3번은 앞뒤 말을 바꾼 게 더 좋았어요. 그래서 3번은 전세권과 분리하여 그다음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도는 원칙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공부하세요. 다시 3번 앞뒤 말을 바꾸세요. 전세권이 주된 권리 전세권과 분리해서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도는 원칙 허용되지 않는다. 단 전세권이 나중에 소멸할 걸 조건으로 해서 그 장래 조건부 채권 양도할 수 있지만 원칙은 양도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앞뒤 말을 바꿔서 공부하세요. 그러게. 뭐 4번은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왔죠. 건물 일부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에 의해서 경매 신청할 수 없지만 누군가가 전부를 경매 청구하면 전부에 대해서 우선 매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번은 반대턱에 없는 한을 넣어야 맞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반대턱에 없는 한을 넣어보세요. 오타 같아요. 다시 반대턱에 없는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 의사에 반해서도 전세권 양도 할 수 있다. 맞죠?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양도 금지 특약이 유효지만 그 양도 금지 특약이 없다면 설정자 의사에 반하든 안 하든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62번. 갑은 시계수리인 을에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시계수리를 부탁하고 수리가 끝나는 대로 수리세금조로 5,000원을 지급키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갑은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을은 유치권 행사에서 시계를 반환하지 않았다. 옳은 거죠? 그럼 갑이 수리 채무자죠? 을이 채권자고 을이 유치권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1번. 제3자 병이 갑으로부터 시계를 양수하고 이제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죠? 병은 소유자에도 제3자입니다. 병이 수리 맡기지 않았죠? 제3자요. 을에 대해서 시계에 인도할 것을 청구한 경우에 을은 병, 제3자죠? 유치권은 경락인 소유자 포함해서 전 세계 70억 인구 누구한테나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에 대해서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틀렸죠? 인도하지 않아도 된다. 인도 거절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죠. 자, 2번은 유치권은 우물에 법물 없다. 그리고 나머지 다 있다라고 외웠어요. 우물에 법물 없다. 우선 면제권. 이게 물상대의. 이게 본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없고 나머지는 다 있다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5번이 이상하죠? 5번 한번 봐보세요. 먼저 5번은 을은 갑의 동의를 얻어 그 시계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그로 인하여 얻은 임대로 동원하십니다. 이게 과실이에요. 과실. 임대로부터 우선면제를 지우시고 이렇게 써보세요. 우선면제 지우시고 이렇게 써보세요. 충당할 수 있다라고. 지금 5번, 동그라미 5번 하고 있어요. 시험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가 323조입니다. 323조 과실수취권. 임대료 월세에서 내 채권 변제에 먼저 충당할 수 있다. 이게 과실수취권 323조입니다. 시험은 우선면제로 그렇게 절대 안 나와요. 시험은. 그러니까 우선면제가 틀렸단 말 아니에요. 이런 용어는 없어요. 사실상 우선면제권이 있다 그러지 법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이렇게 나온 적 어떤 시험도 없어요. 다 시험 항상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법조문 그대로. 이렇게 고치면 이제 5번이 맞는 겁니다. 과실수취권이 있다. 이거 말고 나머지 다 있다. 그러니까 5번이 정확히 틀렸단 말 아니에요. 시험은 절대 이렇게 안 나와요. 지금까지 시험을 봐보면. 채권 변제 충당할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치면 이제 5번이 정답이에요.
그럼 자, 2번은 써놓습니다. 불가분성. 유치권 불가분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 아니면 나머지 다 있다 그랬잖아. 이거 아니면 다 있다. 이거 아니면. 그럼 2번은 갑이 3,000원을 지급하면 5,000원 다 받을 때까지 이런 식의 반환 거절할 수 있죠. 틀렸죠?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안 와도 된다. 5,000원 다 받을 때까지 불가분성. 3번 을은 그 다음 틀렸죠. 자기 물건에 있어서 같은 주의가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시계를 점해야 되죠. 자, 4번은 을이 시계를 유치하고 있는 동안 수리대금 채권 소멸시효는 진행된다죠. 진행된다. 그래서 유치권 행사하더라도 돈 내라 한 번씩 해줘야 돼요. 유치권과 채권 소멸시효 진행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5처럼 시험 안 나와요. 이렇게 고쳐놓고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우물에 보는 것다 말고 나머지 다 있다 하셔서 5번이 답이에요. 63번은 저당권 틀린 건데 1번이 답이었죠. 자, 2번은 저당권 침해가 있는 한 비록 목조 부동산 잔존 가치가 피담보 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라도 저당권자에게 방해제거 청구 있죠. 뭐 바로 즉시 청구, 즉시 행사할 수 있습니다. 3번 저당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저당권자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죠. 불법행위 손배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 저당권 설정자 책임인 사유로 인하여 저당권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자에 대해서 그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 제공, 다른 담보 내놔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5번 세무. 5번 세무 치세요. 자, 5번 참고로 보세요.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그러면 기한이익이 상실돼요. 기한이익이 상실. 그 다음 저당권자는 변적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기한이익이 상실됐으니까. 근데 최근 7년간 시험에 나온 적 없으니까 세무 치고. 그래서 63번은 1번만 정확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시험에는. 나머지는 최근에 7년 이상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1번만 정확히. 1번은 지금 계속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권, 저당권, 반환 청구 X 정확히 오셔야 됩니다. 다음 64번. 근저당 설명 틀린 거죠? 자, 근저당권은 개개인 채권 채무에 부종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게 1번입니다.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 일부가 양도되더라도 근저당권 양수인에게 따라가지 않죠? 그냥 저당권은 엄마가 집 나가면 저당권 따라가죠. 채권이 양도되면 저당권 따라갑니다. 근데 근저당권은 개개 채권 채무에 부종하지 않죠? 부종성 완화라고 했습니다. 2번이 작년 우리 시험 정답이고 2번 정답이죠. 피담보 채무 확정되기 이전이라면 채무자 변경할 수 있다죠? 채무자가 A였어요. A. 그럼 확정 전에는 채무자 B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가능해요. 그럼 이때는 변경 후께 확정됩니까? 변경 전께 확정됩니까? 당연히 변경 후 것이 확정되겠죠? 그러죠? 그래서 전에는 채무자 변경할 수 있습니다. 3번 이자는 최고액에 포함되죠. 따로 그 말이 채권 최고액과 별도로 우선이 받는 거 아니죠? 채권 최고액에 포함돼서 같이 받으니까. 4번 채권 최고액은 책임 한도가 아니죠? 우선이 한도입니다. 5번은 채권 최고액 범위 내라면 지연 이자, 지연 배상은 1년 초과에도 받을 수 있죠? 최고액 범위 내라면.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65번을 보겠습니다. 이제 계약법을 왔죠. 계약법은 다 임의규정이죠. 임대차에서만 강행규정이 몇 개 나오고 다 임의규정입니다. 65번 청약 설명 맞는 거죠. 1번 청약은 이제 꽃이죠. 상대방에 의해서 그 내용이 보충 또는 수정될 수 있습니까? 청약이? 자판기에 커피 500원 써있는데 내가 펜으로 짝짝 긋고 300원으로 고치고 300원 넣으면 커피 나와요? 안 나옵니다. 옷가게 옷 10만원 써있는데 내가 네임펜으로 짝짝 긋고 5만원 써요. 옷 5만원 주면 사면 돼요? 미쳤죠? 미쳤어요? 그래서 수정될 수 있으므로 틀렸어요. 그래서 반드시 확정적 이어야 한다. 반드시 확정적 이어야 한다. 틀렸습니다.
이번 청약의사표시 속에 자판기 누가 설치한가 알아야 됩니까? 알 필요 없죠? 청약자가 누구인가 명시적으로 표시한다. 틀렸어요. 표시 안 해도 됩니다. 3번 청약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문으로 여기까지 맞았죠? 네, 상대방 특정 틀렸죠? 불특정 가능하죠? 단 승낙은 반드시 특정인에게 해야 되죠? 커피 자판기 500원을 동정 투입구에 넣어야 돼요. 길바닥에 뿌리면 커피 안 나옵니다. 그 투입구 특정인. 네, 4번이 좀 함정이 있죠? 자, 4번은 구인 광고 집세를 놓는다는 표시. 이건 청약 위임 맞아요. 근데 그 뒤가 가격표가 붙은 상품 진열이 청약입니다. 정찰제. 그래서 청약 위임 틀렸죠? 뒷부분이 틀렸어요. 가격표가 없다면 청약 위임인데 정찰제라면 청약입니다. 그럼 5번이 답이죠? 청약도 의사표시 원칙 도달주의 맞죠? 도달주의. 승낙, 격자간의 승낙만 발시인지 나머지 다 도달주의. 5번이 답입니다. 66번은 쌍둥이. 쌍무계약에서 동시항변권 유효무담인지 됩니다. 쌍둥이. 쌍무계약에서 동시항변권 유효무담. 그럼 다음 중 동시항변권 인정되지 않는 거 그럼 2번이 사용대차 2번. 이건 쌍무가 아니고 편무니까 무상으로 빌려준 편무. 나머지 다 우리 시험범위고 쌍무계약이죠? 블락이 사유. 67번 유효무담 설명 틀린 거죠? 1번 유효무담은 쌍무계약 맞죠? 쌍둥이. 2번 유효무담은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맞죠?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 불가능이 되겠죠? 4번 수령 지체 중, 즉 채권자 지체 중 불가항력 사유로 이행 불능이 된 경우에도 위험부담 문제 될 수 있죠. 이게 538조 채권자 위험부담제이죠. 이게 538조입니다. 4번은 537조죠. 위험부담에 관한 우리 민법이 채권 태도 원칙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맞아요. 원칙 채무자 위험부담. 단 예외적으로 3번처럼 538조가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정답 5번에서 손 읽었죠. 위험부담 원시역 틀렸죠. 후발주 불능일 때 채무자에게 책임 없을 때 위험부담이죠. 원시역 불능이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그래 가야 되죠. 여기 3번은 이제 제3자 계약 설명 틀린 거죠. 1번은 뭐 당연한 말 그냥 읽어보면 당연한 말 같죠. 1번은 뭐 그냥 읽어보면 되고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제 제3자 계약은 보통 이런 사례를 많이 하죠. 갑과 을이 X를 매매했다. 시가가 3억. 갑이 그랬죠. 내가 부동산 넘길 테니까 3억은 병한테 갖다 주세요 라고 했죠. 이게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그래서 병은 3억 버는 거죠. 여기서 3억 버는 겁니다. 그럼 자, 이런 것도 가능하나요? 우리 갑에게 3억 채권이 있어요. 3억 채권. 우리 3억 채권자, 병이 3억 채무자. 근데 3억에 매매하죠. 그러면서 갑이 그래요. X 3억짜리 내가 소유권 넘길 테니까 너 그 돈 받지 마 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다시 3억짜리 내가 소유권 넘길 테니까 너는 나한테 3억 줘야 되잖아. 대신 그냥 이 돈 받지 말고 끝내자 할 수 있죠? 그럼 얘는 3억 벌잖아요. 그죠? 이것도 가능합니다. 3억을 주는 거나 3억 받은 걸 면제한 거나 똑같죠? 어차피 3억 벌잖아요. 이런 호의를 안 받으면 모르죠? 똑같이 봤어요. 3억을 주느니 3억 받을 채권 안 받는 거나 똑같잖아요. 어차피 3억 벌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2번 낙약자가 제3자에 대하 가지는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겁니다. 이 청구권을 3억 받지 마. 내가 3억 넘길게. 똑같죠? 이것도 제3자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다른 시험에도 나왔고 다음 주에도 나와요. 아니 가르쳐도 여러분 어차피 기억 못해요. 그죠? 그냥 다음 주에 뭐 나온다 했는데 그건 좀 기억하겠지만 이 지문이니까 기억 못할 거 아니에요. 지금 문제풀이라고 정신이 없어요. 문제풀이라고 다음 주 가면. 그러죠?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컨닝 못합니다. 내 거 풀 시간 넘는데 남 거 보여줄 시간이 없어요. 컨닝은 시간이 남을 때는 거예요. 그러죠? 아예 처음부터 내 거 풀지 말고 컨닝만 하거나 내 거 풀면 절대 너무 못 봐요. 볼 시간이 없거든요. 컨닝이라는 게. 그래서 그래 2번 맞고 2번 주의하세요. 다른 시험에도 나왔으니까 3번 세모 3번 보지 마세요. 그냥 우리 시험에 나온 적도 없고 볼 필요 없습니다. 아예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이것은 아예 우리 시험 범위가. 자 4번은 가로를 두 번 쳐볼게요. 자 첫 번째 가로 쳐보세요. 자 가로 제3자가 수익의사표시 한 후에도 당사자 합의에 의한 소멸 변경 가능성을 미리 계약으로 유보하였다. 괄호. 그럼 유보가 뭐예요? 간지가 있다. 간직. 미리 약속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겠죠. 야 너가 수익의사표시 한 후에도 만약 우리가 계약 변경할지 모른다라고 합의했대요. 그럼 그 합의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거 아랫줄 제3자 동의가 있는 경우 가로 이 두 가로에는 제3자 권리를 변경 또는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첫 번째 가로는 애초부터 너가 수익을 사실 하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계약 중 변경할 수 있다라고 이미 약속해놨죠. 두 번째는 병이 동의했죠. 이때는 예외적으로 수익을 살피 후에도 제3자 권리를 변경 또는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항상 의무규정, 특약이 우선이죠. 자, 5번은 이런 거죠. 이제 3억을 병에게 주기로 했어요. 3억을 병에게 주기로 했는데 병이 3억 내놔라고 청구할 수 있죠. 3억 내놔 청구하니까 우리 돈을 안 줘요. 우리 채무 불이행. 그럼 계약 해지는 누가 해요? 저 갑이 해제예요. 그럼 나는 3억 받을 권리가 있어서 청구했는데 3억 안 주죠. 그럼 해제는 갑이 하고 손해배상은 내가 청구합니다. 손해배상이라고. 3억 안 주니까 주기로 해놓고. 그래서 5번 낙약자가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요약자가 갑이 계약 해제권을 맞았어요. 근데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병, 수익자 얘가 거지 얘가. 3억 받을 권리 있죠? 안 주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단 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60번은 계약해지 기술 중 틀린 거죠. 1번은 이제 약간 어려운 말로 써놨는데 일정 기간 10일 내의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해제 의사표시. 즉 이 말이죠. 내가 10일 기회 주는데 10일 안에 이행 안 하면 해제다라고 할 수 있죠. 다시 내가 10일간 기회를 주는데 10일 동안 이행 안 하면 끝나는 거다라고 할 수 있죠. 당연히 그 유효합니다. 계약제 원칙 당연히. 1번 맞아요. 정지조건이 뭐예요? 10일 내의 채무불이행 한다면 그런 게 성취된다면 그냥 계약 끝낸다 할 수 있죠. 그 다음 2번은 채무자의 이행 지체를 이유로 채권자가 해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채고해야 하며 여기까지 맞았죠. 그 다음 사전 채고 없이도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 유효죠. 임의규정. 즉 우리끼리는 채고 없이 곧바로 해지다 라고 약정할 수 있죠. 약정은 채무자에게 불리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임의규정이니까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채고 시 기간이 상당히 않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고도 일단 채고로서 효력은 있죠. 만약에 어떤 사건에서 상당한 기간이 10일이 돼요. 만약 어떤 사건에서 이게 10일이래요. 가정해보세요. 근데 채고하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5일만 정해서 채고했다. 그래도 일단 채고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단 상당한 기간 지나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채고로서 효력은 있어요. 이거. 그래서 채고 시 기간이 상당하지 않거나 이렇게 안 정해도 일단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맞았고 4번은 너무나 당연한 거라 기본세도 없고 시험에 나온 적도 없습니다. 기본세 없어 이거 아예. 이건 제가 11월 달에 한번 아마 했을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 5억짜리. 아파트를 을과 5억에 매매계약 체결했다.
근데 우리가 을이라 해볼까요? 을. 여러분이 갑과 아파트 5억짜리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나는 5억 다 줄려 그러는데 줬거나 줄려 그러는데 갑이 등기를 안 넘겨요. 그럼 이거 채무불이행이죠. 그럼 을은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근데 꼭 그러기만 해야 됩니까? 나는 5억 줬는데 갑이 등기를 안 넘겨요. 그럼 채무불이행이니까 을은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되죠. 근데 꼭 해지해야 됩니까? 그냥 이거 강제로 뺏어올 수 있어요. 약속했으니까 나는 5억 주고 이거 그냥 뺏어올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5억 안 받으려면 갑 이름으로 법원에 5억 공탁하고 법원 힘을 빌려서 이거 강제로 뺏어올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라 기본세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라. 여러분 요리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5억 줬는데 주려고 했는데 갑이 안 넘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동산 뺏어와야 돼요. 돈 주고. 뺏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래 안 하겠어요? 그냥 냅둬 그냥 그럴까요? 그래서 자 4번 해제조건이 발생한 후 발생의 해제권 발생한 후에도 채권자는 이 해제권 포기하고 본래급부 그 아파트 내나 청구할 수 있어요. 그 아파트 내나 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시험지라 좀 약간 생소해서 그러지. 아니 저게 약속 안 지키네 가서 분명히 뺏어와요. 5번은 정기행위죠. 12시에 결혼식장에 화환을 가져오겠다. 근데 12시 지나서 가져오면 결혼식 끝났어요. 그럼 최고 없이 바로 해지할 수 있죠? 이게 5번이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70번은 다음 법정 해제 구별된 개념 설명 틀린 거죠? 1번, 2번이 합의 해제죠? 그럼 뭐든지 합의대로. 자 1번은 합의 해제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 반환할 때 이자 필요 없죠? 2번도 손해배상 필요 없어요. 합의 없으면. 자 3번 약정 해제권을 유보 간직한 경우에 법정 해제권 행사할 수 없다. 틀렸죠? 약정 해제 법정 해제 전혀 별개죠. 약정 해제 사유가 있더라도 채무 불이행하면 당연히 법정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서로 별개예요. 네, 3번이 답입니다. 자, 이제 4번은 4번, 5번은 묶어가지고 법정 해제든 약정 해제든 단독행위죠. 그래서 법정 해제나 약정 해제는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법정 해제 규정이 이쪽에 다 적용돼요. 단 이건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거고 이건 채무불이행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정 해제 규정 중에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것들만 이쪽에 적용 안 돼요.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게 아니라면 나머지 법정 해제 규정은 다 적용됩니다. 이자는 적용돼요. 근데 여기 이행치체 최고 적용 안 돼요. 손해배상 적용 안 돼요. 그건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 4번은 약정해제 경우에도 받은 금전이 있다면 이자 가산해야 돼. 이건 채무불이행이 아니에요. 근데 5번은 약정해제하는 경우에 채고할 필요 없습니다. 채고는 이행치체라는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나온 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71번은 이제 매매로 왔죠. 매매 설명 틀린 건데 1번은 아주 많이 나왔죠. 매매계약표는 쌍방 균등보다. 그리고 2, 3, 4는 지난주하고 똑같아요. 2, 3, 4.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출제한 선생님이 다른데 왜 문제가 똑같지? 자, 우리가 587조가 이걸 대전제로 써놨어요. 매수인이 매매대금 지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한 거죠?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걸 전제로 이 조문을 써놨습니다. 매수인이 돈 안 줬대요. 자, 따라서 갑부동산을 을과 매매했는데 을이 돈 안 줬어요. 다시 갑부동산을 을과 매매했는데 을이 돈 안 줬습니다. 그 다음에 갑부동산을 을과 매매했는데 이번에 을이 돈 줬대요. 그럼 이건 법조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판례고 이 두 가지가 법조문이 있는 겁니다. 자, 을이 돈 안 줬는데
갑도 물건 인도 안 했대요. 그동안에 과실, 여기서 나온 과실 누가 취득해요? 매도인 갑이 취득하죠. 이번에는 돈 안 줬죠? 근데 먼저 물건을 을에게 인도했대요. 그럼 누가 X를 사용합니까? 을이 사용하죠? 그럼 사용이익도 을이 취득해요. 사용이익. 을이 사용하니까 사용이익, 과실도 을이 취득합니다. 을이 사용하니까 사용이익도 을. 단, 아직 돈 안 줬죠? 인도 받은 날로부터 돈 준 날까지 이자까지 다 같이 주면 갑 손해 없죠? 그렇죠? 다음 이번에는 을은 돈 줬는데 갑이 목금 인도 안 했대요. 그럼 그동안에 과실 누가 취득해야 돼요? 을이 취득해야겠죠. 돈 먼저 받아서 이자 수익을 취득해요. 근데 과실도 갑 그러면 을은 아무것도 취득 못하죠. 이때는 이동안에는 과실 을에게 취하 공평하죠. 갑은 이자 수익, 을은 과실 취득. 그래 공평합니다. 그럼 자 2번은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으로부터 생긴 과실. 그럼 매수인 돈 줬어요 안 줬어요? 줬다 말 없죠? 그럼 여기입니다. 돈 안 주고 매도인도 인도하지 아니한 과실은 갑이 취득하. 3번 다만 2번의 경우 그 말이 인도 안 했단 말이에요. 이번의 경우에 매도인에게 이행 지체가 있으면 그럼 2번이니까 돈 안 줬죠? 인도 안 했죠? 여전히 갑이에요. 이행 지체하고 과실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누가 취득한다? 과실은 매도인, 매수인 틀렸죠? 매도인에게 계속한다. 그러니까 이행 지체가 있으면 그 책임지면 되고 과실은 어떻게 해요? 돈 안 줬죠? 인도 안 했죠? 그럼 이행 지체가 있든 없든 과실 무조건 매도인 갑입니다. 지체 책임 따로 지면 돼요. 3번, 2번의 경우 매수인이 대금을 안 납부했다면 그럼 여기죠? 돈 줬는데 인도 안 했대요. 그럼 과실은 매수인이 계속합니다. 모번은 시험에 아주 많이 났죠? 매매 목적물로 인도 동시에 대금 지급할 때 인도 장소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자, 72번은 계약금 나오는데 계약금은 해약금 성질이 있지만 위약금으로 하기로는 특약이 없는 한 위약금 성질 없습니다. 그럼 1번 주된 계약이 무효 취소되면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라 함께 소멸합니다. 2번 계약금에 의한 해제했단 말은 이행 착수 전에만 가능하죠. 그러니까 원상회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손해배상 의무는 나올 수 없습니다. 3번 매매계약 성립 후에 이틀 후에 계약금 줬다. 그것도 당연히 계약금 효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매매계약과 계약금 계약 동시할 필요 없어요. 4번 특별한 사직이 없는 한 계약금은 해약금 맞았지만 그 다음 틀렸죠? 위약금 특약 안 했으니까 손해배상 예정 성질을 갖지 않죠. 4번이 정답이고 5번은 당연히 해약금 해지 규정 임의규정 맞아요. 임대차까지 다 임의규정. 그래서 565조 임의규정입니다. 4번이 정답이고 다음 73번을 보시면 자 우리가 73번은 매도인 담보 책임은 원래 선의 매수인이 책임 묻는 거지만 권리하자에서 악의 매수인도 행사 가능한 게 있죠. 권리하자에서 악의 매수인도 행사 가능한 게 전해일감 실손이라고 외웠죠. 권리하자에서 악의 매수인도 행사 가능한 거.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악의 매수인도 계약 해제할 수 있고 일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악의 매수인도 대금 감액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실행 행사됐을 때 악의 매수인도 계약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해일감 실손해 왔고 정답은 거의 여기서 다 나와요. 전해일감 실손해 실손해 이거 이외에는 나머지 뭔지 몰라도 무조건 다 선의 매수인만 행사할 수 있죠. 선의만 행사 가능합니다. 그죠? 자, 그럼 갑과 을이 X를 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럼 매도인은 어떤 의무가 있죠?
X 소유권 넘겨줄 의무가 있고 을은 돈 줄 의무가 있죠. 그래서 애매했는데 알고 보니까 X가 제3자 소유래요. 그럼 타인 권리 매매입니다. 그래서 일단 유효해요. 그럼 갑은 X를 을에게 넘길 의무가 있으니까 A에게 돈 주고 사서 소유권 넘겨주면 돼요. 을은 돈 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절대 너에게 안 넘긴대요. 절대. 그래서 갑이 X를 이전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때 갑이 을에게 책임지는 게 매도인 담보 책임이죠. 그럼 자, 을이 선인가 악인가 따라서 을이 선이라면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을도 알았대요, 이걸. 그러면 뭐만 할 수 있다? 전에 해제만 할 수 있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죠. 전에 그렇죠? 근데 만약에 갑은 분명히 X를 넘겨줄 의무 있는 자가 이전할 수 없게 됐죠. 근데 그게 내 잘못이 있대요. 내 고의가실 때문에 이전할 수 없게 된다면 그 채무불이행이에요. 채무불이행. 그래서 악의 매수인도 담보 책임 규정으로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지만 이 갑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가 뭐예요? 채무불이행. 담보 책임으로는 절대 못 물어요. 악이니까. 그렇지만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악의 매수인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7.3번은 자 봐보세요. 잘 읽어보시면 권리 전부가 타인에 속하는 경우 매수인이 담보 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는 선의안 나와졌죠? 담보 책임이니까. 단 2번 이 1번의 경우 매도인에게 자 과실을 동원하십니다. 귀책, 고유과실 있다면 악의 매수인도 채무불이행 동원하십니다. 책임 물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맞았죠? 그래서 2번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고 3번 권리 일부가 타인에 속한 경우 매수인은 선의악이 불문하고 대금감액 악의도 청구할 수 있죠? 맞습니다. 4번은 그냥 세무. 시험에 나온 적 없으니까. 자, 4번은 위 3번의 경우 매도인은 선의여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맞는데 매도인은 전부 타인 권리에서만 선의 매수인은 해제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3번은 일부 타인 권리라 매도인 할 수 없어요. 시험에 안 나왔고 그냥 보지마 세모. 참고로 아까 전부 타인 권리에서만 선의 매도인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일부 타인 권리는 못해요. 그냥 세모 치고 안 봐도 됩니다. 그냥 보지 마세요. 5번은 아주 중요해요. 최근에 시험 나온 적 없지만 자 매도인 담보 책임 유효니까 해지하고 이런 거 나온 겁니다. 유효니까. 그럼 자 5번은 가로 한번 쳐보세요. 강제경매에 있어서 채무자 명의 소유권 등기가 무효이어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이렇게 가로 한마디로 경매가 무효인 경우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경매가 무효인 경우. 그럼 경매가 무효라면 담보책임 규정 적용 안 돼요. 담보책임 항상 유효. 매매도 유효, 경매도 유효일 때만. 유효니까 해제하는 거 해제. 손해배상. 그래서 무효일 때는 애초에 담보책임 적용 안 돼요. 경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그 뒤에 채무자에게 담보책임 물어서 틀렸어요. 못 물어요. 해제권 행사 틀렸습니다. 유효일 때만 담보책임이 문제됩니다. 유효. 그래서 5번이 정답이 5번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2번과 5번은 꼭 알아둬야 돼요. 다음 74번 볼 텐데 일단 74번은 정답이 4번이거든요. 네, 4번, 5번은 몰라도 됩니다. 4번 세모, 5번 세모.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1번, 2번, 3번 아셔야 돼요. 그럼 자, 74번. 다음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 설명 옳지 않은 거죠. 1번은 당연하죠. 보증금은 연체차 임차권이나 임차물은 멸실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초음권 등 임대인의 임차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는 기능을 하죠. 혹시 월세 안 주고 도망갈까봐, 파손시키고 도망갈까봐. 맞습니다. 자, 4번, 5번은 몰라도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건 아셔야 돼요. 이건 지금 다른 시험에서도 민법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갑소유 부동산이 있는데 을과 임대차 했어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 이렇게 갑과 을이 임대차 했다. 그럼 임대차는 월세 이익이 밀리면 곧바로 해지하고 쫓아낼 수 있죠. 을이 만약에 갑에게 월세를 만약에 이익이 이상 200만 원 이상 연체했다. 200만 원 이상 연체했대요. 그럼 월세 이익이 밀렸죠. 그럼 갑이 선택합니다. 얘는 잘못한 놈이라 선택권 없어요. 갑이 선택해요. 갑이 선택하에 어차피 이익 2천 받아놨으니까 안 쫓아내고 200을 2천에서 그냥 충당 공제하면 되죠. 또는 갑은 해지하고 곧바로 쫓아낼 수 있습니다. 누가 선택해요? 갑이. 다시 2천만 원 받아놨잖아요. 월세 이익이 밀렸죠? 그러면 이 200만 원을 여기서 그냥 공제하고 살게 내버려 두거나 또는 이익이 밀렸으니까 당장 나가라거나 누가 선택한다? 갑이 선택하비. 갑이 선택하는 거지. 우리 여기서 공제라고 우리는 주장 못합니다. 잘못했으니까. 누가 선택해요? 갑. 속된 말로 밀린 월세 보증금에서 까는가 안 까는가 누가 선택해요? 갑이 선택해요. 을은 주장 못합니다. 근데 이건 임대차 존속 중이에요. 이거 임대차 존속 중입니다. 근데 임대차가 끝났다면 이제 상황이 달라져요. 이제 을이 나간대요. 을이 나간다면 을이 나가는 거예요. 똑같이 이러겠다 해보세요. 근데 우리 월세를 200만 원 밀렸다. 이 상태로 임대차가 끝났어요. 을 나가겠죠. 그럼 을 나가면 이때 을도 여기서 200만 원 공제하라고 을도 주장할 수 있어요. 을도. 왜 그래요? 이제 앞으로 갑을 얼굴 볼 일 없죠. 그러면 우리 200만 원 밀린 거 치고 갑이 2천만 원 주느니 그냥 퉁칠해서 1,800만 원 받고 나가면 되겠죠? 라고 이제 을도 주장하는 을도 주장할 수 있어요. 어차피 이제 얼굴 볼 일 없잖아요. 그러면 야 200만 원 내가 주고 너가 2천만 원 주느니 그냥 퉁칠해서 나 1,800만 원 줘라고 우리 주장할 수 있는 거면 이제는 얼굴 볼 일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서로 달라요. 얘가. 그럼 이제 지문에 오셔가지고 2번과 4번 묶어보세요. 2번과 4번은 써보세요. 임대차 종료 후라고 후. 다음 3번, 5번 묶으셔가지고 3번, 5번은 임대차 종료 전이에요. 그럼 자 2번 보세요. 그러니까 2번 이쪽입니다. 여기요. 자 2번 임차인의 연체 차임 상당액은 임대차 관계 종료 후죠.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 의사합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까입니다. 공제 맞아요. 다음 4번 이제 종료 후에요. 4번은 임대인이 차임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획이 종료되어 목적물 반환할 때까지 연차인 차임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있다. 다시 2번, 4번은 임대차 끝났죠? 을이 나가죠? 그럼 을도 주장 가능해요. 여기서 이거 공제하고 나머지만 돌려주라고 을도 주장 가능합니다. 근데 자 이제 봐보세요. 임대차 끝났는데 4번은 아까 4번이죠? 4번은 이 200만 원 받을 갑이 채권이 있죠. 200만 원 받을 채권을 병한테 양도했대요. 병 200만 원 내라 그랬어요. 여기서 까였는데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임대인한테도 끝났죠. 이거 여기서 까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이걸 제3자에게 양도하면 얘한테도 여기서 깠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만약에 제3자라 여기서 깠다고 주장 못하게 하면 일부러 이렇게 양도해버립니다. 안 되겠죠? 그래서 끝났다면 임대인이든 채권 양수인이든 누구한테나 여기서 까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종료 후니까.
그러게 2번과 4번을 같이 보면 되고.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4번을 보지 말은 그냥 2번만 정확히 하시면 됩니다. 이제 3번, 5번 묶었죠? 3번 오면 여기에요. 존속 중. 자, 3번. 임대차 존속 중에는 연체 차임이 상당히 별도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거 아니죠? 누가 선택해요? 임대인이 선택, 임대인. 그럼 5번. 임대인이, 지금 종료 전입니다. 5번은 임대인 차임 채권을 제3자 양도한 경우. 그럼 임대인은 더 이상 차임 채권이 없죠? 그 임대인은 이제 임대차 전이에요.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할 권한도 없습니다. 왜 그래요? 이제 차임 채권이 없으니까. 차임 채권 없으니까 이거.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제한다고 이제 임대인도 주장 못합니다. 이건 이미 다른 사람 손에 왔으니까. 그래서 종료 전후를 정확히 이렇게 나누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니까 나오더라도 아마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4번, 5번 그냥 보지 마시고 1번, 2번, 3번만 잘 보세요. 2번, 3번만. 2번, 3번 그냥 잘 보시게요. 저는 설명을 일단 드려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해설지에 그 판례도 있어요. 네, 그냥 보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그냥 2번, 3번만 2번, 3번. 일단 정답은 4번입니다. 자, 75번은 임차인은 자 부속물 동원하십니다. 부속물. 그럼 부속물은 부합물과 다르죠? 부속물은 일단 독립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객관적 가치 증가, 객관적 편익이 있어야 돼요. 이걸 부속물이랍니다. 임차인 나에게만 필요한 것은 부속물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철가고 가야지 부속물 사라고 돈 청구 못합니다. 그럼 자 75번은 이 부속물 매칭권 설명 틀린 거죠? 그럼 이건 강행규정이나 1번 임차인의 부속물 매칭권을 배제하는 특이하고 원칙 효력 없다 맞았죠? 임차인에게 불리하니까 강행규정 위반 무효입니다. 2번 부속된 물건이 임차인 자신의 특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한 물건인 때 그럼 객관적 편익이 없죠? 부속물 아니에요. 부속물 매칭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3번 맞죠? 건물이나 공작물 임차인에게 인정되죠? 토지 임차인에게는 지상물 매수지원권, 건물 임차인에게 부속물 매수지원권 맞습니다. 4번 정답 손 들고 있네요. 일시사용 그러면 인정 안 된다 그랬죠? 매수지원권은. 4번이 답입니다. 자 5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건물의 중축 동그라미 중축 써놓습니다. 독립성 X. 중축 나오면 아무 말 없으면 독립성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 없으면. 그러니까 독립성 없으니까 부속물 아니에요. 그럼 이건 유익비 청구. 유익비 청구하는 거지 부속 매수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고 76번은 1번이 처음 보는 거죠. 자 일단 76번 주임법 타당하지 않은 건데 1번은 자 가로 한번 쳐보세요. 경매주택의 최고가 매수 신고인 가로칩니다. 이 사람이 아파트라면 아파트 1등 났죠. 경매에서. 가로쳤죠. 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경락대금 냈어요 안 냈어요 지금? 모르겠죠. 그러니까 다시 해설 보세요. 해설 봐보세요. 76번에 1번 해설 봐보세요. 해설에 가로 쳐보세요. 자 가로 경매일자에서 주택을 매각받았으나 아직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까지 가로. 이렇게 했어야 좀 더 좋은 문제입니다. 돈 냈어요 안 냈어요? 안 냈다고 써줘야 돼 이거. 경매에서 1등만 났죠? 그럼 돈 내야 소유권 취득 못하고 돈 안 내면 1등 났더라도 소유권 취득 못하죠? 그러니까 돈 안 낸 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 아직 주임법 보호 못 받아요. 그 자가 돈 못 낼지 모르니까. 다시 경매에서 1등 났더라도 돈 안 내면 소유권 취득 못하죠? 그러니까 1등 난 자와 아직 돈 안 냈어요. 그 자와 임대차 하면 주임법 보호 안 됩니다. 그 자가 나중에 돈 안 내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동그란 1번은 아까 제가 가로친 것처럼 해설처럼 바꾸는 게 좋아요. 그럼 다시 문제 오시면 자 1번 경매혜택 체육과 매수인에 돈 안 냈다 해보세요. 돈 안 낸 사람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임차해서 인도받아 주민으로 전시고 마치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은 자. 이자는 주인 보호 안 돼요. 그래서 우선변제권 인정 안 됩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1번은 해설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가로처럼 보셔야 돼요. 나머지는 다 했죠. 자, 2번은 기존 채권을 임대차 보증금은 전환할 수 있죠. 3번 주택 임대차가 몫이 갱신된 경우에 임차인 맞죠? 임차인만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끝나죠. 4번 작년 정답.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 결정된 주택을 그 외의 임차인 속 없죠? 이 속 없는 놈은 소액이어도 최우선 변제권 인정 안 됩니다. 5번 세모. 시험에 나온 적도 없고 소유시는 하도 안 했습니다. 5번은 그냥 법 3조 3항인데 그냥 보지 마세요. 그냥 보지 마세요. 그냥 법조문 그대로 써놨어요. 보지 마시고 해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7번은 상인법 옳지 않은 거죠. 1번 세모, 2번 세모. 2번이 정답인데 그냥 보지 마세요. 그냥 2번만 한번 봐볼게요. 2번만 정답이니까. 임대차 계약 체결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 1번 정보 제공을 요청할 때 임대인 동의 요한다. 요해야 돼요. 요한다. 이게 법 4조 4항입니다. 상인법 4조 4항. 근데 1번이면 그냥 보지 마세요. 낼 거 얼마나 많은데 이런 걸 정답으로 아마 안 낼 거예요. 그냥. 낼 거 엄청 많아요. 상인법. 세모 쳐놨죠? 패스. 예, 3, 4, 5가 중요하죠. 3, 4, 5. 3번 임차인의 계약갱 요건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 동그라미. 그걸 제외라고 여러분 2차 과목 중개사법에 나온 적 있어요.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 동그라미. 그걸 3년이라고 우리 민법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홀수로 틀리긴 해요. 다 오답도 규칙이 있어요. 5년을 4년 그럼 왠지 이상해서 안 틀려요. 사람 절대. 옛날에 3년이라고 우리 민법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맞았죠? 5년까지 할 수 있다. 4번 하나 알아두세요. 임차인이 3기 차임을 연차한 사실이 있으면 후에 이를 모두 지급한 경우에도 계약갱신 요건이죠. 행사가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가 3기 연차한 사실이 있는 경우, 3기 연차한 사실이 있는 경우, 나중에 또 연차할지 몰라요. 이 사람은 돈 다 냈더라도 거절됩니다. 5번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은 일친 전속적 권리가 아니므로 전차인이 대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갑부동산을 을과 임대차 했죠. 그러니까 이건 임대인 동의 얻었단 말이에요. 원래 써 있어야 돼요. 임대인 동의를 얻고 다시 전대차 했다. 그럼 둘 간에 법규정이 있죠? 민법 임대차에서 병은 직접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렇지만 직접 권리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규정 없어요. 이런 게 없으니까 병은 갑을 찾아가려면 을을 대위해서 가야지 직접 갑에게 병은 권리 행사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 요건도 전차권은 임차권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을의 계약갱신 요건 행사기간 범위 내에서 병은 을을 대위해서 계약갱신 요구합니다. 다시 누구 기간 내? 내 5년이 아니라 전차권은 임차권 초과할 수 없어요. 을 5년 범위 내. 을의 계약갱신 요건 행사기간 범위 내에서 병이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네, 책을 보시면 이제 문제 5번에 일신 전속적 권리 아니므로 그랬죠. 전차인은 자 이를 대위 동그라미 대위. 그걸 임차인 대위예요. 밑에서는 다 직접 X. 그걸 틀리게 되면 전차인은 직접 행사할 수 있다라고 내요 시험에. 그럼 틀립니다. 어떻게 한다? 임차인을 대위.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3, 4, 5를 정확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 8번은 집합권을 설명 옳은 거죠. 1번은 작년 정답이죠. 오직 규약으로 정할 때만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대의 사용권 처분할 수 있죠. 다음
공용 부분의 지분은 절대 전유와 분리처분 못하죠. 대지 사용권만 오직 규약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1번이 답이고. 2번 재건축 결의나 재건축 결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서면 결의나 서면 합의에 의거할 수 있다죠. 있다. 재건축하려면 5분의 4 결의해야 되죠. 아파트 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나요?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다 사인 받아가잖아요. 사인. 당연히 서면 가능합니다. 3번 완전 코미디예요. 즉합화 건물 구분 소유자는 공용 부분이 아닌 전유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게 증축이나 개축할 수 없다죠. 없다. 현관문 닫고 들어오면 다 내 거죠. 내 거라 해서 막 증축 개축하면 돼요. 아파트 무너져 버립니다. 다 하면 어떻게 다 해버려요. 다. 101동, 201동, 301동 다. 무너지면 안 돼요. 그거. 4번 하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 거주할 경우에 재건축 결의 요건 충족 여부는 전체 건물 틀렸죠. 각각 건물마다 5분의 4씩. 101동도 5분의 4, 102동도 5분의 4. 각각 건물마다입니다. 5번도 기출지문이죠. 재건축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재건축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 없다. 무효입니다. 무효. 말이 좋아 재건축이지 돈 벌려고 재건축하죠. 당연히 비용 분담 당연히 정해야겠죠. 정하지 않은 재건축 무효라 다시 해야 돼. 다시.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79번은 가담법 옳은 거 틀린 거 고라 그랬죠. 자, 우리 항상 이러기 많이 봤죠. 갑소의 시가 5억짜리 부동산. 우리 갑에게 3억을 빌려주고 이 부동산에 가등기나 양도담보를 했다. 이게 양도담보. 근데 여기 선순위 권리자가 있대요. 1순위가 2순위. 선순위 권리자 A가 우리 항상 A를 저당권을 했어요. 근데 저당권이나 얘가 선순위 가등기 담보권자다. 가능하죠? 다 똑같다 그랬죠? 똑같다. 얘 채권의 1억이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의 5억짜리에 1순위 A가 채권 1억이고 내가 2순위로 채권 3억인 겁니다. 이 상태에서 갑이 을에게 통갚지 않으면 을은 가등기 담보권 실행할 때 청산금 통제하죠. 그럼 청산금은 목조물 시가에서 목조물 가액 5억에서 을이 가등기 담보를 실행하니까 을채권이 피담보 채권이에요. 을채권 3억과 나보다 선순위가 있다면 그자 채권 같이 뺀다 그랬죠? 선순위 채권액을 같이 뺍니다. 빼면 대가 한 1억이나 나오겠죠. 청산금. 대가 한 1억 정도. 왜 이걸 빼냐면 이게 경매가 나오든 뭐라든 간에 나보다는 무조건 A가 돈 먼저 받아야겠죠. 나보다는. 그러니까 이걸 같이 1억을 빼는 겁니다. 결국 내가 소유권 취득할 때 이걸 안고 사는 꼴이에요. 그러겠죠? 그래서 1순위 채권에 빼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걸 안고 마치 소유권 취득한 것처럼 되는 겁니다. 을보다는 무조건 A가 돈 먼저 받아거든요. 근데 우리 안고 사기 싫으니까 나는 저당권 싫어해요. 나는. 보통 뭐 살 때 저당 안 잡힌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안고 사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내가 대신 갚아버렸어 이거. 갑이 갚아야 할 돈 내가 대신 갚았어요. 그리고 내가 1억 받으면 되죠. 그러면 내 채권액이 4억으로 늘어가 4억. 그래서 갑이 갚아야 할 돈 내가 대신 갚아가지고 내가 갑에게 A 대신 1억 받을 구상권이 생겨요. 그거 그냥 4억 빼서 청산하면 그럼 A 없이 나 혼자 그냥 깨끗한 부동산 취득할 수 있죠. 저당권 하면 깨끗한 부동산. 그게 기억입니다. 자, 기억은 세무 치시고 일단. 처음 보니까. 자, 가등기 담보권자 을이요. 을이. 선순위 가등기 담보권 후 피담보채무 1억을 갑 대신 을이 대입변제했어요. 대입변제한 경우에 그 구상권이라 이제 을이 A 대신 갑에게 1억 받을 채권이 생겨요. 그 구상권도 가등기 담보권으로 함께 담보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은 이제 A 채권이 아니라 순수하게 을 채권 사업이에요. 을 채권 사업. 네, 기억은 그냥 세무 치시고. 기억은 일단 맞았습니다. 니은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한 가등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효력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나 양도 담보는 뭐하고 똑같다 그랬죠? 저당권하고 똑같다. 그래서 잡으세요. 저당권하고 똑같아요. 저당권 경매 신청권 있죠? 예일도 경매 신청권 있어요. 저당권 물상대위성 있죠? 예일도 물상대위성 있어요. 저당권 우소면제권 있죠? 예일도 우소면제권 있고, 저당권에 민법 366조 법정상호 있죠? 예일도 있어요. 저당권 피담은 채권 범위 지연이자 1년 360조 여기도 똑같이 적용돼요. 저당권하고 똑같다 하시면 돼요. 차이점 딱 하나예요. 여기는 귀속청산이 있고 저당권은 귀속청산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똑같다 하시면 돼요. 그럼 자, 니은도 원래 저당권자는 채권자 명의로 해야 되지만 채권자, 채무자, 제3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 가능하죠. 그러니까 니은도 제3자 명의로 가등기 담보 가능합니다. 저당권 똑같으니까. 니은도 맞았어요. 디귿. 가등기 담보권 실행 통지 상대방은 채무자와 목적 부동산은 물상무증이 및 가등기 담보 후 소유권 취득한 제3자 이들을 다 채무자 등 그랬죠? 채무자 등이다. 그리고 통지 상대방이 이렇게 수인인 경우에 그 일부에 대해서 통지가 누락되면 통지 효력 없습니다. 맞아요. 청산기간 진행하지 않습니다. 채무자 등에게 전부 다 통지해야 돼요. 되게 맞았고, 리을 가등기 담보권 실행에 있어서 채권자는 법률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목적 부동산 가액을 평가하여 통지해야 하며, 여기까지 뭐 특별히 틀린 거 없습니다. 그 가액이 객관적 가액에 미치지 못한다. 즉 주관적으로 평가했더라도 일단 실행 통지로서 효력은 있다가 판례죠. 그러니까 5억짜리를 한 4억, 3억으로 평가했대요, 우리. 그래도 실행 통지 효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단 나중에 돈 받을 때는 시가이가 간 정당한 청산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낮게 평가했더라도 실행 통지로서 효력은 있다가 팔립니다. 그래서 리을만 틀려서 5번이 정답입니다. 80번은 그냥 문제의 세무. 오늘 듣고 그냥 이어도 되냐? 오늘 듣고. 해설도 있지만 그냥 딱 오래서 그냥 버려도 돼요, 그냥. 자, 80번은 일단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갑은 2016년 을과 명의태 약정을 하였으며 을은 그 약정에 따라 갑으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병소유 엑스토지를 매수한 후에 이를 자신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마쳤다. 갑이 신탁자고 을이 수탁자죠. 계약을 을이 해서 계약 명의시탁입니다. 갑이 사고 싶은데 직접 사기 꺼라니까 을과 명의태 약정하고 을 앞으로 다 매수자금을 다 줬어요. 그래서 신탁자, 수탁자인데 계약도 을이하고 돈도 을이 줘서 등기도 을한테 옵니다. 그럼 병이 선이란 전자에 병이 둘 간에 이런 사실을 모른대요. 그럼 병이 선이라면 이 선의의 매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등기 유효죠. 을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단 악이라면 당연히 무효예요. 선이라면 유효. 이 약정은 무효입니다. 신탁자, 수탁자 하지 말은지 됐죠? 그래서 이것은 무효예요. 종종 배우자 그런 거 아니니까. 그래도 우리 확정적 소유권 취득했죠? 을이 소유자입니다. 자, 그럼 법원은 명의시타 약정을 막아야 됩니까? 하도록 장려해야 됩니까? 막아야겠죠. 법원은 막아야 돼요. 판례강상 그에 초점을 두면 돼요. 그럼 자, 1번은 누구 요구예요? 갑의 요구 동그라미. 신탁자 요구에 따라 을이 X토지 소유 명의를 갑에게 이전하기로 한 약정 동그라미. 그 약정 무효입니다. 둘이 내가 요구하면 등기를 넘기기로 둘이 약정했대요. 그 약정을 유효해버리면 얘들이 명의시타 약정 해요, 안 해요? 얘가 이걸 더 많이 할 거예요. 이 약정을 유효해버리면 그 약정을. 그래서 못하게 하려면 그 약정 무효입니다. 못하게 해야 되니까. 자, 2번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총을 확보하기 위해서 X토지대의 갑 명의로 가등기 마친 경우, 그럼 이건 명의시타 약정 무효죠? 약정 무효. 약정이 무효니까 그 무효인 약정을 기해서 가등기하거나
본등기약 이런 것도 다 무효입니다. 다시 무효인 명의시타 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그 무효인 약정에 기해서 가등기하거나 본등기하기라면 다 무효예요, 무효. 그래서 해설처럼 해설 딱 한 줄 그 중에 첫째 줄 무효인 명의시타 약정을 전제로 하여 그 말이 중요해요, 그 말. 해설에 딱 한 줄 무효인 명의시타 약정을 전제로 하여 그야 다 무효, 다 무효. 가등기도 무효, 본등기도 무효, 다 무효입니다. 그래서 2번은 맞았습니다. 자, 3번 갑이 명의시타 약정과는 별개의 적법한 원인에 기해서 의뢰대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게 된 경우,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약정 무효예요. 그래서 갑은 의뢰에게 등기 청구 못합니다. 우리 소유자니까 등기 청구 못해요. 근데 만약 어떤 원인으로 갑이 의뢰한테 적법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대요. 만약에 명의시타가 전혀 별개로 다른 원인으로 갑이 의뢰에게 소유권 등기 청구할 권한이 있다. 그러면 내 등기를 나한테 받아야겠죠? 나한테. 그래야겠죠? 근데 이 청구권을 보존하면서 갑이 그래요. A 앞으로 다시 가등기하기로 했다. A 앞으로 다시 가등기하기로 했다. 그러면 나한테 등기해야지 왜 또 제3자 앞으로 등기하려고 가등기했을까요? 얘 둘이 또 명의신탁 한 거예요. 또 명의신탁. 또 명의신탁. 그러니까 내가 가졌으면 내 앞으로 등기하지 제3자 앞으로 등기하려고 또 이거 한 겁니다. 그럼 이거 당연히 무효예요, 무효. 또 이거 했단 말이니까. 자, 다시 3번. 갑이 명의시타 약정과 별개의 적법이라고 써있죠?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의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가지게 된 경우, 그럼 갑이 행사하겠죠? 일보존항에서 제3자 명의로 마친 가등기도 특별한 사정이나 효력 없다, 무효입니다. 또 이거 했으니까 제3자 앞으로 한 겁니다, 이거. 3번이 정답이고, 이제 4번은 자, 의리 소유권 취득하면 갑은 이거 청구할 수 있죠? 부당이득 반환 그리고 유치권 X. 그럼 갑이 이거 3억이라면 3억을 청구했어요. 3억. 그럼 우리는 3억 줄 의무가 있죠? 우리 3억이었으니까 우리 그냥 3억짜리 드릴게요 라고 등기하면 이 약정은 유효해요. 다시 우리는 이거 줄 의무가 있어요. 이거 3억 없으니까 돈 대신 물건으로 대물변제, 물건으로 대신 줄 수는 있는 겁니다. 5번 의리 매수자금 부환하는 의무 이행에 가름해서 X토지를 갑에게 양도를 약정하고 갑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마쳤다면 이는 유효합니다. 왜 그래요? 대물변제로서 대물변제. 3억 대신 3억짜리 부동산 넘긴 거예요. 을은 3억 줄 의무가 있으니까. 이건 유효입니다. 그냥 80번은 보지 마세요, 그냥. 보지 마세요, 그냥. 시험에 나온 적도 없고 우리는 항상 나오면 그냥 유치권 X 그리고 제3자에게 팔면 선항 유효. 거기까지 하시면 돼요. 거기까지. 80번 세모 쳐놨죠? 그래서 오늘 시험 제가 세모 쳐놓은 것들은 시험에 안 나온다 말을 안 했어요. 괜히 이거 공부해서 시험에 더 잘 나온 거 깔느니 안 본 게 좋다 이 말입니다. 보지 마세요, 그냥. 몰라도 다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주 문제는 제가 내는데 문제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지문 200개 딱 넣어요. 200개. 꼭 알아야 할 지문. 그러니까 어렵든 쉽든 그냥 근데 오늘보다 훨씬 쉬운데 어렵더라도 꼭 알아야 할 200지문이에요. 꼭 알아야 할 200지문. 아셨죠? 그래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셜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